식사들 하셨습니까? 비가 한 줄기 오니 날이 좀 시원해졌습니다만은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비만 오면 집중호우가 오니까 무서워질 정도로 겁나죠. 수해 입으신 분들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대로 가을이 좀 오기를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10월까지도 날이 더워서 가을에 단풍이 제대로 안 드는 불상사는 좀 올해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진짜 절기가 절기 다 와야 농사도 과일도 다 잘 되죠. 이렇게 절기가 바뀌면은 작황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장거리 라이딩과 중년의 왜 멀티 기종들이 편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많은 종류가 디자인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상황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되고 기능적인 장점을 살려서 만들다 보니 많은 종류가 엄청 디자인이 되고 있죠. 사실 오토바이 디자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이 가장 클 겁니다. 오토바이 원조인 미국은 광활하고 잘 포장된 쭉 뻗은 도로를 편하게 달리기 위해서 토크 위주 세팅으로 아주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한 아메리칸 크루저가 발달했고요. 또 한편에 오토바이 융성기를 구가한 유럽은 좁고 꼬불꼬불한 길과 국경을 자주 넘는 장거리 라이딩이 가능한 고속 투어러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혼다 ST1300, CTX 1300, 야마하 FZR 1300, BMW 1300RT, 가와사키 컨투어, 스즈키 S1000 GT 등 이런 기종들이 대표적이지만은 요즘은 울퉁불퉁한 도로면과 편안한 승차감을 위한 멀티 기종도 많이 타는 추세입니다. 동남아는 남녀노소 전부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타기 쉬운 스쿠터 위주로 발달을 했고, 중국, 인도는 비포장과 산악, 시내 등 모든 곳에서 적당히 타기 좋은 일반 네이키드 오토바이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자동차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많은 영향을 오토바이에 끼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유행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죠. 유럽은 1989년도에 동서독 통일로 인해서 촉발된 유럽연합의 등장으로 쉥겐 협정으로 인해서 국경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 오토바이에도 많은 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 상황이 좋은 선진국 국경을 넘나들기 위한 고속 투어러에서 점차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미개발 국가 여행을 위한 오프로드 오토바이들이 90년대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남미, 아프리카, 중동국까지 여행이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드벤처 오토바이나 멀티가 오토바이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리터급 멀티가 잘 팔리고요. 중남미, 호주, 유럽 일부 국가는 미들급이나 쿼터 멀티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고를 때는 본인의 취향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잘해야 실패 확률이 적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과 취향이 내게 맞는 오토바이인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알차가 최고죠. 속도 외에는 편안함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한 세팅이 알차이기도 합니다. 속도를 위해 최대한 경량화하다 보니까 시트도 불편하고 포지션도 불편하고 편의 장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 배기량 대비 한 10km에서 최대 한 100km까지 속도가 더 나오는 편이죠. 125, 250, 300, 500, 600, 1000cc 배기량이 주를 이루고 대부분은 아주 짧은 숏스트로크 엔진으로 RPM을 끌어올려서 마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세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알차들은 처음 출발할 때 힘이 없어서 RPM을 좀 높여서 출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오토바이 제작 기술이 좋아지고 전자식 엔진이 도입되면서 출발과 동시에 토크가 일정하게 나오다 보니 출발 때 시동이 꺼지거나 하는 현상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출발은 조금 힘든 편이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고 RPM을 써야 하는 라이딩 성향으로 처음 오토바이를 타는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좀 RPM이 높죠. 막 자동차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만 RPM 이상으로 엔진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주행풍이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극단적인 라이딩 자세도 좀 힘든 경향이 좀 있죠. 중년에 허리도 부실해져 가는데 알차 타면은 허리, 목, 손목, 무릎 안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약간은 포지션을 편하게 만든 것이 보통 F차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이보다 보편적인 탑승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네이키드입니다. 문제는 중년에 R차나 F차를 타보면은 핸들 높이가 약간은 높아졌지만은 별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네이키드도 힘든 경우가 중년의 나이죠. 그래도 꾸준히 많이 팔리는 이유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고 R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성능감이 있어서가 아닌가 합니다.
속도나 성능감을 원한다면은 무조건 리터급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미들급 알차도 쉽게 200km를 못 넘기거나 넘겨도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수준이라 별로 효능감이 없죠. 그런데 요즘은 속도가 많이 나오는 고속 투어러가 많기 때문에 꼭 알차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선택의 폭도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장거리 라이딩이 가능한 투어러입니다. 여러 중년들이 좋아하는 할리와 인디언으로 대표되는 아메리칸 투어러와 유럽인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 투어러 정도로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투어러는 무겁고 둔하며 속도도 그리 빠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1000cc 이상에서 2000cc 정도 배기량으로 배기량이 크지만은 실제 최대 출력은 100마력 언저리로 설정되어 있고 예전에는 70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 출력인데도 달려보면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었습니다. 마력은 낮게 설정되더라도 엄청나게 긴 스트로크로 인해서 폭발적인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80에서 한 120km 정도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폭발적인 주행이 가능했죠. 거기다가 극단적으로 낮은 RPM에서 고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디젤 엔진 움직임과 유사할 정도로 엔진 움직임이 둔하죠. 그래서 경운기라고 놀리는 것이 그냥 마냥 놀리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세팅은 직선의 표고차가 별로 없는 미국의 도로 사정에 맞춰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게도 많이 나가서 달리면 바닥에 착 늘어붙는 느낌이 주행 안정성이 엄청 높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아메리칸 크루저나 투어러는 서스펜션도 아주 저렴한 것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승차감이 나빠야 하는데 왜 승차감이 좋냐면은 무게로 눌러서 안정감을 들게 하면은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코너링이나 무거운 사람 둘 타면은 서스에서 못 받아줘서 막 버텀 친다고 표현하는데 한계점에서 스프링끼리 딱딱 달라붙는 부딪히는 그런 현상도 자주 보이죠. 그러다 보니 할리 타는 일부 라이더는 필수적으로 서스펜션을 교환하는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야마 FJR 1300, 혼다 ST 1300, 가와사키 컨투어, BMW K1600으로 대표되는 유로피안 고속 투어러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아주 대배기량이 아니면서 4기통 이상의 마력 위주 세팅으로 아우토바이나 고속도로에서 속도 경쟁력을 목표로 개발되어 속도도 거의 270km를 넘기고 알프스 도로에서의 코너링을 위해서 휠베이스도 아메리칸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짧고 좀 잘 나가죠. 거기다 유럽의 돌로 된 포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스펜션도 엄청 좋은 것들이 들어가는 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잘 서고 잘 돌아가죠. 문제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4기통 전통 고속 투어러는 이제는 볼 수가 없게 거의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모델들이 네이키드나 듀얼 멀티 오토바이 변형인 스즈키 S1000GT, GX, BMW 1000XR, 야마 트레이서 9GT, 멀티스트라다 V4, KTM 1390 슈퍼 어드벤처 R 이런 변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리터급 4기통의 짧은 휠베이스에 300kg이 안 되는 몸집으로 날렵하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오토바이가 이제 인기인 듯합니다. 여기서 거론하지 않은 골드윙은 사실은 미국 아메리칸 투어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오토바이이긴 한데 이제는 그냥 대형 고급 투어러 시장의 최강자가 된 듯합니다. 속도도 별로 안 나오고 점차 가벼워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무겁고 둔한 오토바이죠. 그러나 편의성이나 안락감은 어떤 오토바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한번 타게 되면 다른 기종을 절대로 못 가는 그런 마성이 있어서 골드윙만 몇 세대에 걸쳐 타는 분들이 아주 많은 아주 이상한 마성의 오토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험지를 달리기 위해서는 엔듀로, 오프로드라고 하는 오토바이가 최고죠. 하지만 엔듀로는 그냥 오프로드만 달리기 위한 오토바이라 포장도로를 달리기에는 불편한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나온 오토바이가 듀얼 바이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초로 등장한 오토바이는 1950-60년대에 스크램블러가 있었고 7-80년대 일본 메이커가 개발한 야마 DT, 혼다 XL 이런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BMW R80 GS가 87년도에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었다고 저는 봅니다. 90년대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유럽의 길이 열리면서 여행의 길이 서방 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와 아프리카 쪽까지 확장되면서 나타난 장르가 듀얼 퍼포즈죠. 대표적인 모델로는 XR650, 스즈키 DR650, 가와사키 KLR650, BMW G650, GS, KTM 500, EXC 정도가 대표적인 모델 같습니다.
공랭식 단기통에 비포장끼리 대응 가능한 큰 휠셀의 튜브 타이어,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저압축비 엔진 등이 특징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잘 고장이 나지 않고 손수 수리가 가능한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진 오토바이로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듀얼 장르의 오토바이가 엔듀로 오토바이가 크게 차이가 없고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저성능의 비포장도로 오토바이보다는 더 좋은 포장도로를 달리기 위한 좋은 성능과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있는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가 보니까 생긴 것이 멀티퍼포즈라는 장르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듀얼 비포장의 주행성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고급화한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탁스 엔진을 달고 에이프릴리아가 생산해서 BMW에 납품했던 BMW G650GS가 그 신호탄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에이프릴리아가 상당히 비포장 오토바이를 잘 만드는 편입니다. 듀얼의 고급기 모델로는 혼다 트랜스 알프, KTM 어드벤처, 야마하 때르네 700, 스즈키 브이스트롬 800, 1050D, 두카티 데저트 X 정도가 대표 모델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도로 주행성을 더욱 높인 모델이 멀티퍼포즈라는 장르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즈키 브이스트롬 650, 1050, BMW GS, 혼다 아프리카 트윈, 크로스 투어러, 야마하 때르네, 가와사키 버시스, 트라이언프 타이거, 할리 펜아메리카,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에이프릴리아, 투아레그 여기까지 개발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이런 멀티가 오토바이 업계의 주류로 바뀌어 가장 많이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국내에서는 레트로 열풍에 주춤하지만은 하이엔드 고급기는 아주 많이 지금도 팔리는 기종들이 많죠. 미국도 주류가 많이 바뀌어 이제는 멀티 계열 판매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메리칸 투어러를 제작하는 할리가 지금 휘청하고 있죠. 거기다 요즘은 미들급도 아닌 쿼터급 멀티 계열이 한참 전쟁 중이죠. 혼다 NX500,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450, CF모토 450MT, KTM 390 어드벤처 이 정도가 대표적 기종 같습니다. 한국내 전반기 판매량은 혼다 NX500이 55대,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450이 159대, CF모토 450MT가 109대, KTM 390 어드벤처가 10세대입니다. 그 외에도 베넬리 TRK502X, 코브, 보구, 종셴 등에서 좋은 쿼터급이 많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쿼터급에서는 혼다 CRF 300, NX 500, 히말라얀 450, CF모토 450MT, CF모토 450MT는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에서 판매량이 많다고 합니다. 베넬리 TRK 502X, 502X는 이탈리아에서 몇 년째 지금 판매량을 1위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미들급은 전통적으로 스즈키 브이스트롬 650, 혼다 NC750X, 야마하 때르네 700, 야마하 때르네 700은 유럽만 판매를 합니다. 이게 이유가 프랑스 야마하 법인에서 제작을 해서 유럽만 판매하는 한정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이프릴리아 투아레그 660, BMW 750, 850 정도가 강세인 것 같습니다. 리터급은 전통적인 강세인 BMW R1300GS, 혼다 아프리카 트윈, 스즈키 브이스트롬 1050,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가와사키 벌서스 1100이 시장을 이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와 온로드 달리는 비율로 본다면은 엔듀로는 오프로드를 100% 달리기 위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듀얼은 5대5, 멀티퍼포즈 쿼터까지는 7, 80%는 도로, 리터급은 90%까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리터급으로 비포장 가면 솔직히 힘들고 버겁죠. 우리나라처럼 BMW R1300GS로 막 산 타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리터급이라고 해도 산에 가면은 CRF 300에 개 발리죠. 그냥 멋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고요. 별 의미는 없는 듯합니다. 엔디로나 듀얼로는 포장도로에서 고속주행이 안 되지만은 요즘 나오는 멀티는 200km는 간단히 넘는 기종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기종은 BMW K1000XR, 스즈키 S1000GX, 멀티스트라다, KTM 1390 어드벤처는 거의 270km까지 달린다고 그러죠. 다만 다른 멀티보다는 약간 좀 서스가 딱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은 어쩌다 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야지 비포장을 항상 달릴 수 있는 오토바이는 아니라고들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이쯤에서 멀티와 듀얼의 경계가 애매하고 구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도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나마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 생김 모양, 즉 생김새가 비포장 잘 달리게 생기면 듀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시트가 일체형이면 듀얼일 가능성이 높고 분리형이면은 멀티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럽니다. 비포장에서는 무게중심을 앞이나 뒤로 쉽게 옮겨 앉을 수 있게 시트가 일체형이면은 듀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유라시아 오토바이 여행을 많이들 하고 있죠. 뭐 여러분이 많이 시청하는 유튜버들 중에 송숲처럼 오토바이가 시티 베스트, 슈퍼커브, 벤리 뭐 이런 걸로 여행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거의 멀티나 듀얼로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편하고 상황 대응 능력이 좋다는 이야기의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배기량으로 여행하는 유튜버들은 오토바이 고장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오토바이가 워낙 많이 팔린 모델이라서 부품 수급이 잘 되어 고치면서 잘 달리고는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스쿠터도 무슨 바람이 일었는지 어드벤처 뭐 이렇게 해갖고 ADV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만드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많이들 만드는데 약간은 비포장을 달릴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구동계 자체가 비포장에 맞지도 않고 오토바이가 구조상 비포장에다 달리기 유리한 샤시를 가지지도 않았죠. 그냥 승차감을 위한 선택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왜 듀얼이나 멀티가 중년에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알차는 불편하고 엔듀로는 현실적으로 아스팔트 도로 주행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듀얼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시트고죠. 일반적인 오토바이 시트고는 800mm 정도지만은 듀얼의 시트고는 최소 850에서 900 정도는 됩니다. 1mm가 아쉬운 상황에서 50mm 이상의 시트고는 참 극복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 21인치 앞타이어는 일반 도로에서 달리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기로는 말로는 좀 어려운데 코너링을 해보면은 반템포 늦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오토바이 바란스가 좋지 못하면 더욱 느껴지는 현상이긴 한데 코너링 시 몸을 기울여 체중을 이동해서 오토바이를 린인을 하면은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이 좀 둔합니다. 바퀴가 클수록 이런 현상이 많고 힐베이스가 길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느껴집니다. 하여간 직진 성능이나 장애물 돌파를 위해서는 휠을 크게 만든 것은 일반 도로에서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거기다 상태적으로 출력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도 있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포장 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엔듀로나 듀얼보다는 멀티가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좀 있죠. 간혹 장거리 투어러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주변을 보면은 BMW RT에서 GS로 기변하는 분들은 봤어도 GS에서 RT로 기변하는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RT에서 GS로 기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RT가 시트 포지션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서 손에 체중이 실리는 느낌이 들고 팔이 짧을 경우 허리도 안 펴지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허리도 손목도 아프고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RT가 확실히 앉아보면은 시트가 GS가 압도적으로 안락한 느낌이 듭니다. 중년의 오토바이 경험을 많이 하는 분들이 멀티로 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편하죠. 포지션도 대체적으로 편한 편이고 아무데나 비포장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이 포장도로에서 코너도 잘 돌아 나가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데다가 빵도 커서 오토바이도 있어 보이는 것이 가장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메리카나 풀사이즈 리터급 투어러보다 가볍고 경쾌하게 나가는 것이 요즘은 출력도 좋아서 속도도 잘 나오고 잘 서고 불만이 없는 것이 가장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한번 멀티에 발들이면은 발을 못 빼는 그런 마성의 오토바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토바이 경험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이 주변에 같이 오토바이 타던 사람들이 결국 혼다 골드윙이나 BMW R1300GS로 기변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고수들이 오토바이 경력이 오래되면은 멀티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합니다. 시트도 편하고 포지션도 편하고 거기다 방풍 성능도 어떤 유형의 오토바이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서 달리는데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편하니까 장거리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하리 타고 장거리 가면은 1시간에 한 번은 쉬어야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지만은 멀티는 몇 시간이고 달려도 힘이 안 듭니다. 그러니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멀리 달리는 것이 가능하죠. 이는 연간 주행거리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BMW GS 타시는 분들은 1년에 몇만 이상 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리나 알차 타고 이렇게 달리면 힘들어 죽죠.
둘째 잘 나가고 잘 섭니다. 멀티는 엔듀로나 듀얼보다는 잘 나가고 잘 서죠. 그리고 ABS, TCS 주행 안전장비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등 편의 장비가 많이 장착되어 달리기도 편하죠. 요즘 나오는 멀티는 어떤 오토바이보다도 많은 편의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서 장거리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행이죠. 아메리칸 크루저, 일제 고성능 오토바이, 듀얼, 멀티로 유행이 번지면서 프리미엄 오토바이 시장과 레저용 오토바이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판매량을 압도하고 있죠.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은 거의 멀티 판매량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할리가 휘청할 정도로 위태로워지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첫째, 시트고가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모든 멀티가 850mm 전후의 시트고를 가졌고 더 높은 모델도 많죠. 하지만 오토바이를 좀 탄다면은 발가락만 닿아도 잘 타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둘째, 액세서리가 많고 가격이 많이 비싸죠. 멀티를 구입하면은 최소한 500만원은 발라야 탈만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 3박스 한 200만원, 가드 150에서 200, 안개 등 100만원, 기타 어쩌고저쩌고 하면 500만원 훌쩍 넘어가죠. 알리에서 구입하면은 10분의 1 가격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은 가오 빠지게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알리사는 구조 변경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셋째, 무게가 아주 무겁지 않지만은 그래도 부담이 있긴 합니다. 리터급은 평균 한 250kg, 미들급은 230에서 250, 쿼터급은 200kg 정도 나가다 보니까 무게나 부피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쿼터급 멀티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포장이나 산을 다니기 가벼워서 좋고 포장도로에서 달리기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쿼터급이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죠. 솔직히 리터급에 3박스 달고 가다가 엎어지면은 이렇게 세우지도 못하죠. 이상하게 나이 들고 나니까 가벼운 것이 좋아지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CF4모터 450MT 리뷰하고 한참을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이 들고 힘 빠지고 흥미도 좀 떨어지는 중년에는 가볍고 단촐하고 편하게 움직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저도 별로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는데 올 봄에 450MT를 리뷰하면서 가벼운 오토바이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아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타고 다녀도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장거리 라이딩 후에 몸뚱이가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단촐한 오토바이가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도 하는 이야기가 오토바이가 가벼워서 컨트롤도 쉽고 가지고 놀기 좋다는 느낌이 너무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하는 이야기가 여유만 내면은 한 대 더 당장 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다고 무지하게 칭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드셨다면은 무겁고 삐까뻔쩍한 오토바이도 좋지만은 가볍게 타기 편한 쿼터급 멀티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란 것이 고장률이나 운영의 편의성, 가성비를 떠나서 감성과 디자인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는 하지만은 오토바이를 오래 탄 경험자의 경우를 보면은 가성비와 본인의 취향을 우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에 입문하는 분들은 너무 감성과 디자인만 따르지 말고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편하고 가볍고 운영이 편한 오토바이가 최고라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날이 아직은 덥고 습하고 국지성 호우로 오토바이 타기는 아직 좀 이르죠. 이럴 때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잘 준비하셔서 가을의 화창함을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